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10년 전쟁,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현재 주부로 살고 있는 오수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결혼 10년간의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해요. 지금도 믿기지 않는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혹시 시댁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계시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하실 거예요. 10년 전 저는 25세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지금의 남편 김종국을 만났어요. 소개팅이었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종국은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어요. 키 178cm의 근육질 외모, 그리고 따뜻한 성격까지. 의사였거든요. 오수정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해요. 종국 씨는 어떤 의사세요? 내과 전문이에요. 아직 레지던트지만요. 첫 데이트부터 정말 좋았어요. 종국은 저를 정말 아껴주었고 깊이 있는 대화도 많이 했어요. 수정아, 나는 내가 정말 좋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6개월 만에 종국이 프러포즈했어요. 저도 종국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승낙했죠. 네, 좋아요. 종국 오빠와 결혼하고 싶어요. 문제는 종국의 어머니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어머니,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애인데? 종국이 저를 시어머니께 소개하는 날 정말 긴장했어요. 박순자 어머니는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대학교 나왔어요. 대학교? 거기 별로 좋은 대학 아니네요. 첫 만남부터 저를 깎아내리시더라고요. 집은 어디 살아요? 부모님은 뭐 하세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세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이 확실히 안 좋아지는 게 보였어요. 종국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종국을 따로 불러내서 뭔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 종국야, 그 애는 안 될 것 같다. 너랑 급이 안 맞아. 엄마, 무슨 소리예요? 오수정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의사가 될 사람이 식당집 딸이랑 결혼하면 어떻게 해? 체면이 서겠어? 종국이 나중에 저에게 다 말해줬어요. 그 후로 시어머니의 결혼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종국야, 엄마가 다른 좋은 여자애 소개해줄게. 엄마, 저는 수정이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야? 엄마 말이 틀렸어? 정말 집요했어요. 다른 여자들을 소개시켜 주려고 하고 저에게는 직접 전화까지 하셨어요. 오수정 씨, 우리 종국이랑 헤어져요. 네. 우리 종국이는 의사가 될 사람이에요. 당신 같은 집 딸이랑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종국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사랑?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현실을 봐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말을 직접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종국은 정말 힘들어했어요.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죠. 수정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서. 종국 오빠, 그럼 우리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너랑 결혼할 거야. 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엄마가 반대해도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종국의 이런 말에 정말 감동했어요. 저를 위해서 어머니와 맞서겠다는 거였거든요. 결국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요.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정말 표정이 안 좋으셨어요. 축하합니다, 어머님. 네. 인사를 드려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결혼식 내내 시어머니는 웃지도 않으셨어요. 사진 찍을 때도 억지로 웃는 표정이었죠. 오수정아, 엄마가 아직 마음을 안 여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종국이 위로해줬지만 저는 앞으로가 걱정되었어요. 신혼집은 종국이 마련해준 아파트였어요. 시댁과는 떨어진 곳이었죠. 여기서 우리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자. 네, 오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둘만의 달콤한 신혼생활이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희를 견제하셨어요. 종국야, 자주 집에 와. 엄마가 보고 싶어. 거의 매주 시댁에 가야 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죠. 수정아, 종국 밥은 제대로 챙겨줘. 네, 어머님. 매일 아침마다 도시락도 싸드려요. 도시락? 의사 부인이 도시락을 싸? 체면이 안 서잖아. 뭘 해도 트집이었어요. 결혼 1년 후 임신 소식이 있었어요. 정말 기뻤죠. 오빠, 우리 아기 생겼어. 정말? 오수정아, 고마워. 종국도 정말 좋아했어요. 시어머니께도 소식을 전했죠. 어머님 임신했어요. 그래? 몇 개월? 2개월이에요. 시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오수정아, 너 몸조리 제대로 해야 해. 우리 종국 아들 낳아야지. 네. 아들 낳아야 한다고. 딸은 소용없어.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성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5개월째 확인을 했어요. 딸이에요. 축하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종국은 정말 기뻤어요. 딸이라니 정말 좋다. 예쁜 딸.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뭐? 딸이라고? 네, 어머님. 건강한 딸이에요. 에이, 첫째가 딸이면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정말 실망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오수정아, 둘째는 꼭 아들 낳아야 해. 아직 첫째도 안 낳았는데 벌써 둘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딸 서연이를 낳았어요. 정말 예쁜 아기였죠. 우와, 정말 예쁘다. 닮았네. 종국이 정말 좋아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딸이니까 별로 예쁘지도 않네.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갓 태어난 손녀에게 이런 말을 하시다니. 산후조리도 문제였어요. 오수정아,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해. 어머님 괜찮아요. 산후조리원에서 할게요. 산후조리원? 돈 낭비야. 집에서 내가 해줄게. 결국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시댁에서의 산후조리는 정말 지옥이었어요. 수정아,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미역국은 맹물의 미역만 둥둥 떠 있는 수준이었어요. 간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어머님, 좀 더 진하게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뭐? 내가 끓여준 걸 가지고 불만이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없어.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서연이 육아에도 시어머니 간섭이 심했어요. 수정아, 아기 기저귀 갈아야지. 네, 지금 갈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해.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기저귀를 갈아주시는 건 좋은데 제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시더라고요. 아기가 우니까 분유 줘. 어머님, 모유 수유 중이에요. 모유가 부족한 것 같은데 분유를 줘야지. 의사 선생님이 모유 수유하라고 하셨어요. 의사가 뭘 알아? 나는 3명 키워봤어. 항상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무시하셨어요. 가장 상처받았던 건 친정을 폄하하는 말이었어요. 오수정아, 친정에서 반찬 좀 가져와. 어머님, 저희가 해먹으면 되는데요. 너는 요리도 못하잖아. 친정에서라도 해다 줘야지. 저도 요리할 줄 아는데요. 식당집 딸이니까 요리는 좀 하겠지. 그것만 믿고 있어. 친정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식당 한다며? 그래서 냄새 나는구나. 어머님, 그런 말씀은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 정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종국이 레지던트라서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항상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종국야, 용돈 좀 줘. 엄마,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부족하다니? 오수정이가 돈 관리를 잘못하는 거 아니야? 제 탓으로 돌리시더라고요. 수정아, 너 가계부 쓰니? 네, 써요. 보여줘. 가계부를 검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게 뭐야? 커피값이 이렇게 많이 나가? 가끔 카페에서 공부하거든요. 공부. 결혼했으면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무슨 공부? 제가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댁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만 이랬어요. 오수정아, 음식 준비 좀 도와줘. 네, 어머님. 시댁 식구들은 모두 편하게 앉아 계시는데 저만 혼자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까지. 오수정아, 설거지도 해야지. 네, 다른 시누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만 이랬어요. 그리고는 역시 며느리가 있으니까 편하네. 이런 말을 태연이 하시더라고요. 서연이가 2살 때 둘째를 임신했어요. 이번에는 꼭 아들이겠지? 시어머니가 정말 기대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들일 거야. 내가 기도 많이 했거든. 그런데 또 딸이었어요. 서윤이었죠. 또 딸이에요. 뭐라고? 또 딸이라고? 시어머니가 정말 충격받으신 표정이었어요. 수정아, 너 뭐가 문제야? 왜 아들을 못 낳아? 어머님, 성별은 남자 쪽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말대꾸하지 마. 며느리가 아들 낳는 게 당연한 거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21세기에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거든요. 2딸 모두 시어머니한테는 찬밥 신세였어요. 할머니, 사탕 주세요. 딸들이 뭔 사탕이야? 아들이었으면 뭐든 사줬을 텐데.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도 다른 손자들은 용돈을 많이 주시는데 우리 딸들에게는 적게 주시거나 아예 안 주시기도 했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왜 우리한테만 용돈 적게 줘? 몰라. 할머니가 우리를 안 좋아하나 봐. 아이들까지 눈치를 채는 상황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편들어 주던 종국도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엄마한테 좀 잘해 오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엄마가 불만이 많으시지?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엄마는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야, 이해해줘. 점점 시어머니 편을 들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내가 전문이 되면 더 여유로워질 거야. 그때까지만 참아. 항상 나중을 이야기하셨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혼 5년 차,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요. 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 차별, 무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종국야, 나는 정말 못 살겠어. 오수정아, 조금만 더 참아. 5년을 참았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해?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변하실 거야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픈 서연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모두 바빠서 부탁드린 거였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해요. 괜찮다. 수정아, 우리 외손녀인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수정이 부모님이 왔다며? 냄새 나지 않았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식당 냄새 말이야. 집안에 배지 않았어? 정말 충격이었어요. 친정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나 싶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뭐 식당 하는 사람들은 다 냄새 나지.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제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시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어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질러? 죄송하지만 부모님을 모욕당할 수는 없어요. 이 며느리가 정말 당장 종국 불러. 그날 밤 정말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종국야, 내 아내 좀 봐. 시어머니한테 소리 질렀어. 수정아, 정말 그랬어? 오빠, 어머님이 우리 부모님을 너무 모욕하셔서. 그래도 어른한테 소리 지르면 안 되지. 종국이 저보다 어머니 편을 드는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오빠는 항상 어머님 편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10년 동안 제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수정아, 진정해. 저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해요. 처음으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어요. 수정아, 웬일이야? 아이들은? 엄마, 저 집에서 나왔어요. 친정 부모님께 그동안의 일들을 다 털어놨어요. 그 시어머니가 정말 너무하네. 우리를 그렇게 말했다고?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수정아, 이제 그만 들어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어머니도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종국이 찾아왔어요. 수정아, 집으로 돌아가자. 싫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앞으로는 간섭 안 하시라고 할게. 정말요? 응, 약속할게.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종국의 간절한 부탁에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이것이 더 큰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후 시어머니의 괴롭힘은 더욱 심해졌어요. 이 며느리가 정말 버릇 없어졌네. 시어머니 두고 친정으로 도망가다니. 어머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다야?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지. 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괴롭히셨어요. 이제는 제 용돈까지 관리하시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앞으로 용돈은 내가 줄게. 어머님, 제가 관리하면 되는데요. 너는 돈 관리 못하잖아. 친정으로 도망갈 때 돈 쓸까봐 걱정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성인 여자를 아이 취급하시는 거였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줄게.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도 잘 안 사주시더라고요. 어머님, 아이들 옷 좀 사야 해요. 벌써? 지난번에 샀잖아. 그게 6개월 전이에요. 아이들이 커서 요즘 애들은 옷이 너무 많아. 예전에는 한 벌로 몇 년 입었어. 시어머니는 제가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싫어하셨어요. 오수정아, 또 친구들 만나러 가? 네,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요. 집에 할 일도 많은데 친구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가끔은 만나야죠. 결혼했으면 집에만 있어야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돼. 점점 친구들과의 만남도 줄어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니까요. 시어머니의 차별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서연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다른 애들한테는 선물 많이 사주는데 우리한테는 안 사줘. 할머니가 바쁘셔서 그래. 거짓말로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시댁 가기를 싫어하게 되었어요. 엄마, 할머니 집에 안 가면 안 돼? 왜? 할머니가 무서워. 지속적인 스트레스로 제 건강도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오수정 씨, 스트레스성 위염이 심하네요. 약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고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어요. 아니 수정아, 왜 이렇게 말랐어? 친정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엄마. 괜찮기는 뭐가 괜찮아? 병원 가봤어? 하지만 친정에서 걱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더 걱정만 끼쳐드릴 뿐이니까요. 가장 힘든 건 종국의 무관심이었어요. 오빠,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어머님이 너무 심하세요. 엄마는 원래 그러신 분이야. 적응해. 이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오빠, 저 정말 아파요. 병원에서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그럼 스트레스 받지 마. 어떻게 안 받아요? 매일 이런 생활인데. 수정아, 좀 강해져. 다른 며느리들은 다 잘 살아.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마저 저를 이해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때쯤 시누이 미영이가 이혼하고 친정에 들어왔어요. 언니, 잠깐 들어와서 지낼게. 그래, 들어와.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막내딸이었어요. 정말 응석바지였죠. 엄마, 나 배고파. 뭐 해줘? 미영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시누이한테는 정말 다정하셨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오수정아, 미영이 빨래 좀 해줘. 네. 미영이가 바쁘니까 내가 해줘. 신우이 빨래까지 제가 해야 했어요. 신우이가 들어온 후 차별은 더욱 심해졌어요. 미영아, 이거 입어봐. 엄마가 사준 거야. 신우이에게는 비싼 옷도 사주시고, 오수정아, 너는 옷이 많으니까 안 사줘도 되지. 저한테는 이런 식이었어요. 엄마, 수정이 언니도 힘들 텐데 옷 하나쯤 사주지. 그나마 신우이가 말해줘서 다행이었어요. 미영아, 넌 모르는 소리야. 오수정이는 원래 옷이 많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신우이가 저를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중적이었어요. 언니, 엄마 앞에서는 내가 언니 편 들어줄게.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시어머니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언니, 솔직히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언니가 좀 참아야지. 뭐라고? 엄마가 나이도 많으시고 며느리가 맞춰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신우이는 제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했어요. 서연아, 고모랑 놀자. 고모. 아이들이 신우이를 좋아했어요. 신우이가 선물도 자주 사주고 잘해주니까요. 엄마보다 고모가 더 좋아? 응. 고모가 더 재밌어. 아이들까지 제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았어요. 언니, 서연이랑 서윤이 내가 키워줄까? 언니도 힘들어 보이고. 뭐라고? 농담이야, 농담. 그런데 진짜 내가 도와줄게. 농담이라고 했지만 진심인 것 같았어요.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친정을 더욱 폄하했어요. 오수정이 부모님이 또 반찬 가져왔네. 그래, 맛있나? 글쎄, 식당 음식이라 짜. 역시 집에서 해먹는 게 최고지. 친정에서 정성껏 만들어주신 반찬을 이렇게 말하시다니. 언니 친정이 식당 한다며? 돈은 잘 벌어? 그냥 작은 식당이야. 아, 그래서 언니가 돈에 밝구나. 정말 모욕적인 말들이었어요. 결혼 7년 차, 저는 정말 한계에 도달했어요. 매일 반복되는 모욕, 차별, 무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방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서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들여다봤는데 정말 놀라운 내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적금을 들고 계셨는데 그 명의가 신우이 이름이었어요. 미영이 이름으로 매월 200만 원씩 적금. 더 자세히 보니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의 적금과 예금이 모두 신우이 명의였어요. 총 얼마나 되는 거지? 계산해 보니 거의 2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서류를 더 뒤져보니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시댁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여러 개 있었는데 모두 신우이에게 증여하는 서류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뭐야? 종국 오빠는 모르는 건가? 시어머니가 재산을 모두 딸에게 몰아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인 종국은 제외하고요.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한 거였어요. 수정이를 내보내야겠다. 종국과 이혼시켜서
더 좋은 여자와 재혼시키자 미영이가. 서연이와 서윤이를 키우면 좋겠다. 오수정이보다 훨씬 낫다. 수정이 친정에서 가져온 돈도 이제 그만 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내고 제 아이들까지 빼앗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10년 동안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하지만 동시에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내 차례야. 저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복수 계획을요. 먼저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했어요. 그날 밤 종국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오빠, 이거 봐. 뭐야 이게? 어머님이 숨겨놓으신 재산 목록이야. 종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정말이야? 응, 모두 미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이것도 봐. 어머님 일기장 내용을 보여주니 종국이 정말 충격받았어요. 엄마가 정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응, 10년 동안 말이야. 그때서야 종국이 현실을 깨달았어요. 수정아,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종국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오빠도 속은 거야. 어머님이 너무 교묘하셨어, 오수정아. 이제 어떻게 하지? 내가 계획이 있어. 먼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어요. 시어머니의 모든 통장, 부동산 서류, 일기장까지 모든 걸 복사해서 보관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수정아, 너 정말 못났다. 어머님, 어떤 점이 못났나요? 모든 게 다 못나. 얼굴도 못나고 성격도 못나고. 종국을 완전히 제 편으로 만든 후 다른 가족들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의 계획을 모르고 계셨어요.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가? 어머님이 재산을 미영이에게만 몰아주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도 정말 놀라셨어요. 정말이냐? 네, 증거도 있어요. 시아버지도 제 편이 되어주셨어요. 변호사와도 상담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 유리합니다.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시어머니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세요. 친정 부모님께도 그동안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수정아, 그동안 정말 고생했구나. 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이제 우리가 나설 때야. 친정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몰래 만든 적금들을 모두 해지했어요. 시누이 명의였지만 실제로는 시어머니 돈이었거든요. 미영아, 통장이 왜 비어 있어? 언니가 뭔가? 내가 아는 게 있어서. 그래. 시누이도 당황했어요. 드디어 모든 걸 폭로할 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했어요. 어머님, 이게 뭐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어머님 방에서 찾았어요. 시아버지가 정말 화를 내셨어요. 여보, 이게 정말이야? 아니야, 오해야. 무슨 오해야?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다른 가족들도 모두 충격받았어요. 시어머니는 변명했어요. 궁지에 몰린 모습으로 수정아, 내가 언제 그랬어? 어머님, 녹음된 내용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줬어요.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 아니에요. 모두 사실이에요. 시어머니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시누이가 갑자기 시어머니를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미영아, 너까지? 언니한테 그동안 너무 심하셨어요. 시누이가 제 편을 드는 모습에 모두 놀랐어요. 하지만 이것도 계산된 행동이었어요. 시누이도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수정이에게 사과하세요. 종국이 확실하게 제 편을 들어줬어요. 종국이야, 너까지? 엄마가 너무 심하셨어요. 10년 동안 오수정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뭘 잘못했어? 모든 걸 잘못하셨어요. 종국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셨어요. 앞으로 재산은 모두 종국 앞으로 넘기겠다.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미영이한테 몰아주려던 계획은 취소야. 시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종국 명의로 바꾸셨어요. 변호사를 통해 시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뭐? 시어머니를 고소해? 네, 그동안의 모욕과 괴롭힘에 대한 대가예요. 법원에서도 제 손을 들어줬어요.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셨어요. 식당 냄새 난다고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직접 사과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0년 만에 친정의 명예가 회복되었어요. 신우이는 시어머니를 배신한 대가를 치렀어요. 재산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거든요. 오빠, 나도 조금은 받을 수 있지? 미영아, 넌 이미 충분히 받았어. 뭐? 언제? 그동안 엄마가 내 명의로 만든 적금들 말이야. 신우이가 받을 수 있는 건 그게 전부였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완전히 굴복했어요. 수정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권력의 역전이 이제 집안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가게를 관리하겠어요. 응, 그래라. 모든 경제권이 저에게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이나 육아는 제가 결정하겠어요. 알겠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정말로 변하신 거였어요. 수정아, 서연이 옷 사러 같이 갈까? 네, 어머님. 미영이보다 내가 훨씬 낫구나. 내가 눈이 멀었었어.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정말 화목해졌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다시 좋아하게 되었고,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서연이, 서윤이 정말 사랑한다.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손녀들을 아껴주세요. 종국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수정아,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앞으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오빠. 엄마보다 내가 더 중요해. 우리 가족이 최우선이야. 이제야 진짜 남편다워졌어요. 신우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언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괜찮아, 미영아. 이제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하자.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신우이도 저를 진심으로 인정해줬어요. 이제 친정과 시댁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사돈어른,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께 직접 사과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한 가족이죠. 친정 어머니도 너그럽게 받아주셨어요. 지금 10년이 더 지났어요. 결혼 20년 차가 되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자상한 시어머니가 되셨어요. 수정아,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님. 정말 180도 바뀐 모습이에요. 서연이와 서윤이도 이제 대학생이 되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 어떻게 할머니를 바꿨어? 사랑과 끈기로 바꾼 거야.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아이들이 저를 롤모델로 생각해줘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니와도 진짜 모녀 같은 사이가 되었고, 종국은 최고의 남편이 되었어요. 수정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오빠. 정말 늦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10년간의 지옥 같은 시댁 갈등이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도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맞서야 할 때가 있어요. 무엇보다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세우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시댁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저처럼 극적인 반전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세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